궁금한 게 진짜 4시 반에 퇴근해요? 아니 혹시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신 거 아니에요? 한 2, 3년 뒤에 18년 보면 그때 되면 경쟁률이 옛날처럼 100배 갈 수도 있다. 이걸 또 상담 팁을 해야 돼, F에. 아니 원래 선생님 성격 이런 얘기가 너무 싫어. 반갑습니다. 해커스에서 행정법 담당하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한국사를 담당하는 이분의 한국사 최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심야식당 하신 거 보고 저 그건 안 수강생처럼 편하게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야식당 아주 재밌게 찍은 것 같은데 친구들이 잘 들어갔고 근데 이거 오늘 나무 위키 읽는 거죠? 혹시 댓글 읽기 콘텐츠 같은 거 보신 적 아, 있어요? 저는 많이 봐요. 공무원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거에 대해서 실제 커뮤니티 올라온 글 읽어보면서 의견 주고받아보는 영상 찍어보려고 해요. 유병진가가 그 댓글 읽는 거 하더라고요. 맞아요. 악플 악플 읽기랑 읽고 우리 악플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나무 읽기가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맞아요. 그럼 누가 쓰는 거지, 그거를? 그냥 아무나 오늘 이후로 제가 선생님 쓸 수도 있죠. 걸리지 않나, 그러면은?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날 또 수정하시고 하면 되죠. 아, 댓글 싸면 이제. 제가 악플 쓰고 선생님이 수정하시고 하면 돼요. 나무위키에 이제 공무원을 검색을 하면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 공무원 개요를 보면 헌법 읽어보니까 이제 전 법돌이잖아요. 이게 딱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개념을 들고 온 거예요.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얘기 나와. 법만 들으면 들어오니까 정말. 공무원의 개념에서 한자랑 영어까지 소개를 해놓고 공개 한번 경쟁 써봤다. 채용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이게 이제 여러분들 내년 이제 미래가 될 거고 공직선거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라 해서 이번 총선 때 급배지 다신 분들 공무원 문서 보다가 좀 흥미로운 항목이 있어가지고 또 읽어보면 읽기 전에 공무원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을 이제 갖춰라 이런 얘기 같은데 다른 직렬도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는 사명감 중요하겠지만 공무원 지원자의 대부분 특히 일반 행정직은 직업 소명보다 안정성에 이끌린 경우가 많다. 근데 그러면 곤란하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사실 그 자리에 가서 일하다 보면 사명감 같은 거 자연스럽게 배양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그래야 생각이 좀 되지. 들어요. 수업 때 그 학생들 물어봤어요, 이거를. 갖고. 네. 너희들은 공무원 된 이유가 뭐냐. 안정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 아니야. 근데 이거 너무 꼰대기 같아. 아 그래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네 성격이 네네. 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들 좀 이렇게 오지랖 넓고 뭐 남들 신경 써주고 근데 오로지 안정성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좀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만큼 이제 큰 메리트가 되는 그렇죠. 것도 맞죠. 제 생각에는 필기시험 합격하고 면접시험 준비하실 때쯤에 여기 다시 들어와서 이걸 읽어보는 것도 어떨까. 지금 너무 막 그 부담감 안 갖고 일단은 한국사 열심히 공부하고 일단은 행정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선생님 잔소리 듣다 보면은 마음가짐 갖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정부 부처는 이제 국가직이겠죠. 지자체는 이제 지방직이고 법원은 이제 법원직이 따로 있고 국회는 국회직 따로 뽑죠. 뒤에 거가 이제 중요한 이제 요소죠.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이게 이제 그 핵심이죠. 요즘 이제 우리 나라가 좀 저출산으로 소멸한에 만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직사회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사기업들까지도 좀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되지 않나 싶고. 눈치가 보여가지고 다들. 네, 근데 확실히 공직사회는 진짜 철저하게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행정법 이번 주 수업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 공무원에 대한 복직명령제도 배우셨을 텐데. 복직? 복직은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명령이라 하면 나 돌아가기 싫은데 왠지 돌아오라고 명령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지 알겠다. 내가 예를 들어 육아휴직 같은 걸 썼어요. 근데 나 이제 애 다 키우고 돌아오고 싶어 라고 하면 무조건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일반 사기업체 같은 경우는 좀 막 다시 돌아올 때쯤 되면은 자리 없애는 경우도 있고 책상 빼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예 못하게 나가버린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행정직으로 일하고 있는 2년차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무원에 관한 나무위키 읽다 보니까 육아휴직, 출산휴가 뭐 이런 게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현직자로서 그거 어떻게 느끼세요? 그거 완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완전 맞는 말이에요. 네네. 저도 그냥 몸 안 좋으면 일하다가도 눈치 안 보고 수채 쓰고 연가 쓸 때도 전혀 눈치보지 않고 그냥 당연히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 가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쓰는 거고요. 육아 관련 복무나 휴가도 남녀 상관없이 당연히 써야 된다는 분위기여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진짜 4시 반에 퇴근해요? 네, 4시 반에 퇴근해요. 진짜구나 이게. 아니 혹시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신 거 아니에요? 4시에 출근하시고? 아니요. 8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 와 방학 때는요? 방학 때 애들 수업이 없잖아. 방학 때 수업이 없는데 교행직은 방학에 쉬진 않고요. 똑같이 출퇴근은 해요. 대신 선생님인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자유롭고 마음이 편하긴 하죠. 그럼 저녁에 주로 뭐 하세요? 퇴근하시면?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롭게 운동도 가고 영화 보고 나와도 여름에는 밝고 진짜 그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일하는 게.
근데 또 교육청실하면 6시 퇴근이어가지고 학교만. 행정실 분위기가 이게 좀 가면은 막 수직적인 분위기는 또 아닌가 봐요. 뭔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수직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기가 수임이어가지고 교육청이나 이제 다른 학교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일단 저는 되게 실장님도 편하게 해주시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직원분들도 다 재밌고 좋아가지고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실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노래도 틀어놓고 교행직은 그냥 공무원 이직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죠. 제 주변에는 없어요 일단. 이직을 왜요? 퇴근하면 되는데. 복지 포인트 이런 것도 받으시나요? 네,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매년 주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얼마나요? 지자체별로도 다르고 연차별로도 다르고 추가로 붙는 포인트들도 있어서 개인별로도 다 다른데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통 700점에서 1000점 사이거든요. 10점당 1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점이면 100만 원? 웬만한 곳에는 다 쓸 수 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 수험생들 이제 교육행정직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수험 관련해서 좀 꿀팁 같은 거 주실 거 있으신가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항상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쭉 꾸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데 통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행복한 공무원 생활 하세요. 오늘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밑으로 쭉 내려서 더 읽어볼까요? 조기 출근과 야근에 염증을 느끼거나 구조조정당한 것에 두려움을 느낀 직장인들이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기도 한다. 이게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2008년 금융위기 네, 이후에 그치. 2010년대 때 이제 그때가 이게 좀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그때 대학생. 대학생? 네. 근무오기 운동, 아나바다. 근무기는 알죠. 아나바다 알죠. 근데 모른 척 하죠. 그 얘기 학원에서 하는 순간 사람들이 거리감 느껴요. 나 맨날 하는데? 근데 다들 궁금해하는 건 약간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느냐. 왜냐면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뭐 경쟁률 좀 떨어졌다, 인기 좀 시들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인 거잖아요. 만약에 그 사이클이 돌아온다고 하면.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98년 그 다음에 하고 2008년 얘기해줬는데 2008년에.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은 바로는 티가 안 나. 안 나는데 한 2, 3년 뒤에 그러니까요. 폭발적이다. 그러면 그때 되면 경쟁률이 옛날처럼 100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주식으로 치면 이거죠. 원래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치, 그 소식 듣고 들어오면 어깨에서 끝난 거지, 사야 돼. 사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베팅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이 사이클. 딱 좋은 거죠. 그쵸, 지금 그쵸. 좀 낮아지고 있을 때 물론 점수가 높아지지만은 문제가 쉬워진 것도 있으니까 그냥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나무 위키만 읽다 보니까 좀 심심해서 커뮤니티 뭐 글 올라온 것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보면 되게 유명한 직장인들 커뮤니티인데 제목이 뭐냐면 공무원들아 일행 공무원 준비기간 중 반말이야 씨. 내가 사는 지역 대구인데 올해 TO 박살나서 마이너스 70% 됐다. 22년 합격 컷 85점, 23년 90으로 커트라인 점점 올라가는데 이번엔 더 TO가 줄었으니까 준비기간이 아마 경쟁률이 더 높아질 그치. 것 같다. 그러니까 준비기간 더 보수적으로 길게 잡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베이스는 한국사 1급이다. 아마 하는 한능검 얘기 같아요. 그리고 토익은 900인데 한 달 조금 안 되고 공부함. 그말 아니야 이거?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공부 좀 역량이 된다. 이제 좀 시사하는 것 이거는 같고. 좀 구라 같아. 공무원 중에 다른 직렬은 괜찮지만 다른 직업은 싫다. 그러니까 공무원 아니면 싫다. 극도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약간 이런 얘기고 평생 대구에서 할 거니까 난 지방직 6월달에 몰라요. 지방직 보겠다. 지금 이런 얘기네요.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한국사 1급이면은 좀 이걸 또 상담을 T를 해야 돼 F를 해야 되나? 아니 원래 선생님 성격대로 성격대로. T로 해요. 왜냐면 제가 극 F라서 어차피 아, 제가 그렇구나. 이런 얘기를 너무 싫어 나는 뭐냐면은 얼마나 싫다고요? 그렇지. 잠시만요. 자 F 입장에서 당황스러운데 이런 질문이 나는 그러니까 논리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네.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잠시만. 근데 열심히 한다는 조건인데, 그러니까 네. 이게 나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이런 마음보다도 난 공무원이 되겠다. 네. 그냥 공무원이 평생에 되고 할 거야.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될 때까지 하는 거지. 아,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네. 건데 공무원이 될 거야 하면 하는 거지 그거를. 뭐 1년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는데 한국사가 1급이고 토익 900이면은 빨리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거고 이 친구가 뭐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다른 건 모르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학생들이 나한테 상담을 오면은 상당히 좀 공격적이야. 너는 그럼 공무원이 되고 싶은 게 아니야.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한번 해볼까? 그래서 어설렁거리는 거지. 자 그럼 근데 T의 조언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자 이제 F F에, 관점에서 F에. 저희 극 F거든요. 대문자 F 관점에서 제가 한번 이걸 파악을 해볼게요. 야 그럼 T가 너무 악마 시험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T 악마 맞습니다. F가 봤을 때 악마 맞아요. 자 F 관점에서 이래요. 자 첫 번째 줄 심리 분석 들어갈게요. 준비가 얼마나 걸릴까? 지금 첫 번째 줄에 부정적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거는 일단 위로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야, 난 그런 마음을 모르겠어. 왜냐면 보세요. 결국엔 마지막 줄에는 공무원 하겠다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데 내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는 지금 유유유유 이모티콘 안 들어갔지만 지금 울고 있다는 거니까 닦아달라는 거예요.
일단 닦아줘야 돼요. 그럼 지금 왜 얘기지. 조언해달라 그래? 나는 이게 문제야. 아니 그냥 위로해달라 그래야지.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붓기가 어려워질 것 같고 소음기간이 늘려질 수도 있는데 컷은 좀 시험마다 높아질 수 있는데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몇 개를 틀려야 되느냐는 그해 시험이 어려웠느냐 시험량에 따라 다른 거고 그해 지원자 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통계적인 의미를 도출하는 건 의미는 없는 거예요. 남들 경쟁률이 얼마가 되든 간에 몇 명을 뽑든 간에 중요한 건 내가 붙는 거니까. 아무리 그렇죠. 많이 뽑아도 내가 떨어지면 의미 없는 거고 아무리 적게 뽑아도 내가 붙으면 되는 거고. 이 학생이 이름은 모르겠지만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베이스면 금방 되는데 그런 약한 마음 먹지 말라. 요새 핵심은 문제 뭐 공통과목 같은 게 쉬워지니까 아마 당신은 더 빨리 붙을 거야. 그러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잘 되면은 행정법만 김대현 들면 3분의 1 줄어. 그러니까 남들 1년 갈 때, 2년 갈 때 6개월 쓸 수 있다. 근데 이런 자신감이 없이 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한능검이랑 한국사 시험 비교해달라. 하는 거면 자격심에서 80점 넘으면 되는 거지만 공무원은 요새 하나로 틀리면 안 돼요. 한국사 다 맞아야 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맞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난이도가 쉬워지지만 거기서 꼭 하나에서 틀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문제 유형도 비슷한가요? 문제 유형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능과 같은 경우는 문화사라든가 사진지가 많이 나오는데 공무원은 문화 거의 안 나오거든. 안 나오고 다 정치사에다가 흐름 물어보는 문제 이게 많아가지고 한능검에서 내가 1급 땄는데 공무원 되겠지? 나 베이스 하다가 있으니까 박살 나는 설렁설렁 거지. 하겠지 하면 그건 안 그것도 되는 다칠 수 거지. 있다. 근데 댓글도 거의 비슷한 취지 같아요. 한능검이 좀 쉽다, 한국사 9급이 어렵다 이런 얘기 같아서 그건 당연한 거야. 만약에 1급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다고 보는데 그 베이스만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건 힘들고 그러니까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그런 차이도 있고 그런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한능검은 사실 이게 주기적으로 시험이 계속 있지 않나요? 있어요. 토익처럼. 근데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게 가서 긴장 안 하고 볼 수도 있는데 한국사는 사실 그냥 올해 그럴 수 지강직 있지. 노린다 하면 한 번 하고 끝이니까. 그러니까 시험 시간도 문제가 있지. 한국사는 하는 건 좀 길겠지만은 공무원 시험도 20문제고 그걸 한 7분 정도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7분 안에 그걸 풀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지. 그다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면은 4개월 정도를 공부하면 80점. 한 6개월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고득점이 나오고 하루에 국사 30분 정도만 공부를 하면서 쭉 가게 하는 거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한능검이랑 비교할 건 안 돼, 아니다. 그건. 네. 오늘 아유, 뭐 재밌네. 대충 뭐 나무위키도 봤지, 커뮤니티도 한 너댓 개 봤지, 뭐 별의별 거 다 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정답을 어떻게 알려드려요? 공무원 시험처럼 막 1번, 2번 답이 딱 나오는 없는 거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고민들을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우리 김재 쌤하고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아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항상 대현 쌤 옆에 있으면 돼. 오늘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 네, 선생님 오늘 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커스 공무원이 합격 최단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